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숫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합 짓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작은 학교를 이제 살려보자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어요. 인구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내 초등학교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축하가 오가는 졸업식 시즌입니다. 졸업식이라고 하면 왁자지껄한 모습을 기대하게 되지만 한편에서는 조촐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졸업생이 한두 명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횡성 춘당 초등학교 역시 올해 졸업생은 단 2명입니다. 해마다 지금 1명, 2명씩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이 워낙 전교생 10명 중에 2명이니까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많이 이제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작은 학교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안 한다거나 아이들이 어떤 불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요. 오히려 작은 학교라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단지 이제 너무 인원수 작다 보니까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체 경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횡성군 한 농촌 마을에 자리 잡은 춘당 초등학교. 1937년에 개교해 지금까지 1,73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올해 졸업생 2명을 포함해 전교생이 10명인 이른바 작은 학교입니다. 졸업생이 2명뿐인 소박한 졸업식이지만 교사와 학부모, 재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졸업생 없는 졸업식과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도내 작은 학교 대부분이 이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좋기도 하고 뭔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 시골에서는 참 힘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날 수 있고 또 유치원에서 바로 또 1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많은 학교들이 이제 폐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학교는 그래도 그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도내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학생 수 역시 2012년 대비 13,000여 명 이상 줄어 인구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초등학교의 학령 인구가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우선은 저출산 현상이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양질의 교육을 그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도시로 이렇게 가속화되는, 빠져나가는 것들이 가속화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결과적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이어져 학교 통폐합을 앞당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장래 학령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73만 명에서 2045년에는 5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학교 하나가 소멸이 될 경우에 인구에 반영되는 비율이 1.8%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면 지역의 거의 70%, 80%가 앞으로 장래의 5년이라든지 그 10년 내에 거의 소멸 위기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는 상황이 더 안 좋은데요. 도시 관점에서 농촌을 강조함으로써
농촌 교육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만의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쉬웠고 그다음에 2명이다 보니까 이야기도 잘 통하고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역 자체적으로 이제 뭐 학원이나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를 이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작은 학교다 보니 뭐 예체능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인원이 적다 보니 또 거의 개인 교습처럼 진행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학교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도 인원이 적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소홀히 하거나 이러시지 않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주셔서 저는 그래서 작은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학생의 수는 적지만 교육의 질만큼은 여느 곳 못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아빠와 함께 와서 가족이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여건들이 돼야 저는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특기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하게 방과후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체능 활동으로 나가서 많은 돈을 주고 배워야 할 그 예체능에 관계된 많은 그 소질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양악, 음악, 국악, 그다음에 체육 모든 걸 다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게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춘당 초등학교와 같이 작은 학교의 경우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불안한 마음으로 통폐합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요즘은 농어촌 학교 이외 도심 폐교 현상도 생겨나 지역사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초등학교 폐교 현황인데요. 총 23개 교가 폐교됐습니다. 평창 가평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졸업생 2명을 제외하면 전교생 3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인데요.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결국 올해 마지막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가평초등학교와 함께 올해 폐교되는 영월 마차초등학교 공기분교의 경우는 졸업생이 없어 마지막 졸업식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의 위기, 이거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학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이나 방과후 같은 경우를 지자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학교는 학교 안의 교육에 충실하고, 두 번째로 농촌으로 유학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택을 제공해 준다거나,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지역 주민이 같이 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이 물론 맞춰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내 초등학교 378곳 가운데 225곳이 교육부 권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통폐합 목표치를 할당해 달성하지 못하면 교육청에 페널티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합 짓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라는 게 지역사회 어떤 학생들 교육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도 하는 기관인데 그 숫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여기 지금 시도교육청의 전적인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이게 권고라서 법적인 효력이나 뭔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어차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권고 기준이지만 작은 학교들은 폐교 위기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얼마 전부터는 그 기준이 폐기돼 작은 학교 활성화에 힘이 실릴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과도한 통폐합 대신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존폐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7년)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교육복지재단. 올해 도교육청이 재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 해체 위기에 놓였는데요.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작년 늦어도 10월쯤에 우리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받고 11월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출연 동의안도 안 받고 예산도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예산 삭감으로 보는데 삭감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민간 기부금 목표액은 5년간 304억 원이었는데요. 실제로는 현물 기부를 포함해 11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는 온전히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도에 출연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적립금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럼 19에서 6억을 빼면 1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한 4억 천을 빼면 순수한 사업비는 한 9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회성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작은 학교 선포식 날 뭐 5천만 원, 뭐 작은 학교 폐교 사진 전시회 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일회성 보여주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작은 학교 살리는 사업하고는 좀 무관하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재단이 해체설 논란에 휩쓸리면서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인 작은 학교 사업에도 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올해도 작은 학교 활성화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통합 운영을 운영하여 미래형 작은 학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매년 11월 11일을 작은 학교의 날로 정하고 강원도에 맞는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못했던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사업을 복지재단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재단의 존폐 문제,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입장은 어떨까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출범의 이제 이유는 작은 학교를 이제 살려보자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교육청 출자 출연 기관으로 만들고 초대 이사장이 민병희 교육감이셨죠. 전국 최초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 이제 지켜보자, 살려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죠. 네. 재단은 출범 이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산간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키다리 아저씨 사업 등 작은 학교 활성화라는 재단의 취지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도교육청 입장이나 우리 재단의 입장을 어느 뭐 한쪽에서 뭐 그 입장을 두둔하지 않고 일단 재단이 제가 이제 앞으로 구성될 이사들 중심으로 해서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도교육청과 출자 출연 기관이니까 협의해서 이제 잘 원활하게 이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 조직의 탄력성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의 지원을 가져오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게 되지 않고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똑같은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것,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너무 치우쳐졌습니다. 재원 확보를 일정 수준 이상 해라. 특화된 교육 사업을 해라. 이 두 개였거든요. 그게 전제가 된다면 뭐 재단과 같이 일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안에 교사, 교육과정 쪽에 중점을 하고요. 재단은 학교 밖에 지자체와 네트워크, 지역 협력 쪽을 중점으로 한다면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은 재단 이사회의 결정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단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키다리 아저씨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재능 기부자들이 작은 학교 학생들을 후원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재식 대표는 낡은 학교를 페인트 칠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를 가보지 않아도 뭐 학교는 그런 분위기 좀 뭐랄까 좀 차분하고 특색 없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정적인 그런 이제 환경이 지배적인데 뭐랄까 좀 배려가 없다고 해야 될까 좀 안타까운 생각에 바꿔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김재식 대표는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페인트 도색 재능 기부를 해왔는데요. 재단 측의 제안으로 2년간 재단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고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작은 학교에 페인트 도색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점 가속화되는 이제 학교의 어떤 이제 통폐합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답답함으로 좀 다가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어떠한 그런 질책이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그 좀 조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좀 질책이 아니었나. 좀 못내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밝아진 학교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는 김재식 대표. 최근 재단의 해체서를 접하고 안타까웠다고 하는데요. 작은 학교에 희망을 주기 위해 애써온 그로서는 아쉬운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의 영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여러 곳 강원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어쨌든 MOU 체결을 해서 그게 작은 학교, 또 시골 학교, 또 도시 외곽 지역의 학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5천 만도민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5천 만도민 운동. 그러니까 5천 원씩 10,000명의 도민이 매월 기부를 해 주시면 그게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도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돈이 이만큼 모아서 이게 매칭해다오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학생이 없는 곳에 교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학교의 위기는 교육당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 문제인데요.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학교 소멸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긴 호흡의 정책적 대응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마을 공동체라든지 학교 공동체 그 주변하고 같이 한번 종합 마스터 플랜을 짜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반영된 그런 정책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숲이 좋은 학교가 있고 들이 좋은 학교가 있을 거고 또 강이 좋은 학교가 있을 거고 다 입지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성화 초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학교는 학교 개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재정관실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통합지원단에서는 그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접수를 받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른바 그 작은 학교 긴급 전화 같은 걸 만들어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거고요. 또 내부 공무용 교장제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선생님들, 작은 학교 애정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되면서 작은 학교 교육 과정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통합지원단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은 현재 여러 외부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새로운 이사진을 꾸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 활성화라는 취지만큼은 퇴색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시사큐 다음 시간에는 폐교 위기를 넘어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작은 학교들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